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기혼 여성입니다. 요즘 사연 라디오를 듣다 보면 고부 갈등, 세대 갈등, 동서 갈등 등 시대과 관련된 갈등 내용이 많죠. 물론 저 같은 경우엔 당하기 전에 끝났지만 지금도 가끔 생각해보면 사랑의 눈이 멀어 참고 결혼했으면 어땠을지 정말 순간순간 아찔합니다. 왜 결혼식 올리기 전에 상대나 상대 집안의 민낯을 알게 될 수 있어서 혹은 결혼을 했더라도 아이를 낳기 전에 알게 될 수 있어서 헤어지게 된 사연에 신이 도왔다, 조상이 도왔다며 늦기 전에 탈출해서 참 다행이라는 댓글도 많이 달리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연도 이런 부류에 들어가지 않을까 해요. 하마터면 제 시자가 될 뻔했던 사람들의 찌질한 이야기 들어보시겠어요? 저희 아버지는 정육점을 운영하십니다. 정육점은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가업으로 요즘에야 정육점이 그냥 식품업의 일종이라는 인식 외엔 없지만 옛날 시대엔 천것들이나 하는 막일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정육업계에서 일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일이 고되고 험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업을 함께 이어간 할머니도 엄마도 힘세고 괄괄한 여장부 이미지가 강하신 분들이었는데다가 이런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난 저 역시 어린 시절부터 골목대장 노릇을 하면서 컸습니다. 일명 선머슴 같은 여자애였죠. 아빠, 경태가 내 고무줄 끊었어. 그래서 그걸 그냥 뒀어? 아니, 접해줬어. 경태가 엄마한테 이른다고 도망갔어. 아이고, 그래서 경태 어머니가 찾아오실까봐 미리 선수 치는 거냐? 나 잘못한 거 없다 뭐. 그래. 약한 친구, 착한 친구한테 주먹을 휘두르는 건 잘못이지만 널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놈들이 있으면 흠씬 두들겨 패줘도 되는 거야. 수습은 이 아빠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저희 부모님은 여자가 남자가 하면서 여자아인 저에게 억지로 정숙함이나 조숙함을 요구하지 않으셨고 제가 매일같이 흙탕물에서 뛰놀며 후줄근하게 하고 다녀도 건강하고 튼튼하게 모나지 않은 성격으로 자라는 것이 장땡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에요. 대충 저희 집의 분위기를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커서도 전 웬만한 남자들보다 힘 잘 쓰는 튼실한 체격의 보이시한 여자로 자라게 되었고 엄마는 종종 얘가 저래서 누가 데려갈란가 몰라 하며 걱정을 하곤 하셨지만 아빠는 왜 그렇게 따지면 당신은 평생 노처녀였어 라고 농담하시면서 때 되면 배필이 알아서 나타날 테니 없는 얌전함 만들어 찾지 말라면서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라는 입장을 고수하셨죠.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에너지 넘치고 자유분방한 집안 분위기에서 자라다 보니 저 역시 책상 앞에 앉아있는 것보다 뛰어노는 게 좋았고 공부보다는 아버지 일에 훨씬 관심이 많았어요.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가업이니 당연히 제대에도 누군가는 이어야 할 것이고 전 형제자매가 없는 무남 동료 외동딸이니 당연히 제가 가업을 이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속편하게 생각한 부분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중학생 때부터 조금씩 아빠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고 아빠도 별 말씀을 안 하시기에 당연히 제가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진로 상담을 하면서 비로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부모님의 생각은 많이 다르셨던 모양이에요. 왜 대학 진학을 안 하겠다는 거야? 요즘 고졸이 어딨어. 아무 대학이라도 좋으니까 졸업장은 있어야지. 아니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안 가겠다는 거야? 에이, 대학은 가서 뭐해. 아빠도 나 공부 못하는 거 알잖아. 괜히 시간 낭비 돈 낭비하지 말고 그냥 바로 아빠 가게나 일까봐. 얘가 또 뭔 쉰 소리래. 누가 너한테 물려준다든. 그럼 누가 물려받을 건데 남한테 줄 거야? 이 집의 자식은 나뿐인데? 요즘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는데 기집애가 무슨 정육점을 하겠다고. 너 일 조금씩 돕는 거랑은 달라. 내가 암만 널 남녀 차별 없이 키웠다지만 여자랑 남자는 기본 조건부터가 달라요. 아빠가 이 일을 평생 해봐서 알잖아. 여자가 하기엔 한계가 있어. 근데 모르지 또.
네가 튼튼한 신랑감 하나 떡 데려오면 사위한테 물려줄지. 아, 그런 게 어딨어. 난 지금까지 가게 물려받을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나 이 일 좋아한단 말이야. 나한테 물려주세요. 응? 아이고, 떡줄 놈은 생각도 없는디. 혼자 김칫국이나 퍼마시고 계셨어? 아이고, 우리 딸 이렇게 욕심이 많아서 어쩐데. 아빠, 놀리지만 말고. 그러지 말고 대학 가. 요즘은 시대가 변해가지고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고기만 잘라서 판다고 되는 세상이 아니잖아. 뭐 마케팅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하고. 그러니까 네가 진정 가게를 물려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유행에 맞게, 어? 그 경영학과 뭐 이런 데 다니면 되지 않겠어? 경영학과 가려면 머리 좋아야 한단 말이야. 아니 얘가 그 정도 노력도 없이 가업을 물려받으려고 했단 말이야? 이 아빠 뭐 네 할아버지한테 그냥 꽁으로 턱 받은 줄 알아? 응? 네가 얼마나 일에 진심인지를 알아야 내가 물려줄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겠어? 네, 맞습니다. 아빠의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었죠. 그때가 고2였는데 사실 이제 와서 공부를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지만 전 부모님께 인정을 받아야겠다는 일념 하에 정말 악착같이 공부해서 그렇게 대단한 대학은 아니었어도 그럭저럭 괜찮은 인서울대학 경영학과에 붙을 수 있었어요. 아빠는 실무 담당자야 뽑아서 쓰면 되는 거니 달라진 세상에 맞춰 전문 경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게를 물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셨고, 저 역시 아빠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안 되는 머리를 부여잡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물론 가게 일을 돕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전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바로바로 현장에 응용하여 하나하나 실전 경영을 배워나갔고, 이론과 실전이 함께 공부된 덕택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학업도 나름대로 잘 해나가는 편이었죠. 교수님들께서도 제가 실무 센스가 정말 좋은 것 같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고, 가끔 실기 과제가 나오면 높은 학점을 받으면서 대학 시절도 순탄하게 보냈습니다. 전 학업과 경영 실무를 병행하기 위해 아버지 가게를 본격적으로 돕기 시작했어요. 제가 도맡아 하는 일은 주로 홍보, 마케팅 부분과 예산 편성과 분배, 사업 확장 계획 등이었는데요. 물론 돈 관리나 사업 확장 등의 문제는 제가 아직 풋내기 학생이었던지라 실무에 적용한다기보다는 그냥 예습의 개념으로 아빠의 컨펌을 받아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고쳐나가는 의미가 더 컸지만, 아빠나 엄마는 아무래도 옛날 분들이시다 보니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인지라 SNS나 블로그 마케팅, 전단지 배포 등 홍보 업무는 제가 거의 전담하게 되었죠. 아빠의 정육점은 원래도 단골 손님이 많기는 했지만 제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한 덕분에 먼 동네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손님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덕분에 사업은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와는 바로 아빠의 가게에서 손님으로 만나게 된 사이예요. 당시 전 대학 졸업반이었고 저보다 3살 많은 남자친구는 군대를 제대하고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공시생이었는데요. 집안 분위기 자체가 파워 넘치는 데다가 할아버지도 아빠도 우락부락한 체격에 험한 인상인데다 워낙 괄괄한 성격에 남자들에게 동성처럼 여겨지기 일쑤였던지라 변변하게 연애조차 못해본 제 눈은 정말 남자친구가 캔디에 나오는 테리우스처럼 멋지고 우아한 왕자님처럼 보이더라고요. 늘씬한 몸매에 척 봐도 나 똑똑해요 아우라를 뿜뿜하는 외모와 조곤조곤한 말투까지. 한마디로 제가 첫눈에 반한 거죠. 아빠, 아까 그 손님 봤어? 막 카페에서 영어신문에 에스프레소 마실 것 같은 이미지였지 않아? 뭔 소리야? 너 저런 새님이 취향이었어? 원래 사람은 나랑 정반대인 사람한테 끌리는 법이라잖아. 나도 우악스러운데 남자도 같이 우악스러우면 어떡해? 싸움이라도 나면 육탄전 벌어질 거 아냐. 누가 감히 내 딸을 때려? 말만 해. 응? 내가 고기 다지는 방맹이를 들고 가서 그냥 확. 말이 그렇다는 거지. 완전 이상형인데 전화번호라도 물어볼 걸. 얘가 아빠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네. 아빠, 딸 24세 아직 모쏠이거든요.
나도 이제 연애하고 싶다고. 그렇게 전화번호라도 물어볼 걸 하고 후회하고 있는데 테리우스는 2주 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사간 고기 부모님이 육질이 너무 훌륭하다고 좋아하셔서요. 이번에도 좋은 고기로 부탁합니다. 스테이크용 한우로 주세요. 아, 저기 전화번호 좀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뜬금없이 튀어나간 말에 저도 당황했고 고기 달랬더니 작업 거는 여자한테 당황한 남자친구 역시 급하게 대답하다가 혀를 씹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한참을 서로를 눈만 끔뻑이며 쳐다보던 저희는 동시에 웃음이 터지고 말았고 다행히 갑자기 들이댄 이상한 여자로 보이지만은 않았던 모양인지 남자친구는 흔쾌히 전화번호를 주고 갔어요. 덤을 너무 많이 줬다면서 아빠한테 잔소리 한 바가지 먹은 건 덤이지만요.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자친구는 명문대를 나와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취준생이었고 전 곧 졸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가게 경영을 물려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서로의 조건이나 배경 같은 것은 신경 쓰지 않고 서로에게만 충실한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첫인상 그대로 온화하고 다정한 성격, 명문대 출신답게 저와는 달리 똑똑하고 지적인 모습이 매력인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친구 역시 자신에게 없는 저의 활달한 모습을 매력으로 여겨주었죠. 근데 나 처음에 진짜 황당하게 꼬셨잖아. 전화번호 줄 생각은 어떻게 한 거야, 오빠? 솔직히 나 같으면 나한테 안 줬을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장난스럽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니 남자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차를 기다리느라 줄 서서 널 보고 있었었잖아. 나도 손님들 대하면서 생글생글 웃는 게 가식처럼 느껴지지를 않아서 참 밝은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그래서 나도 처음부터 눈길이 갔어. 너도 알다시피 난 차분한 성격이다 보니까 여자든 남자든 친해지기도 어렵고 뭐 그런 편인데 지가 적극적이고 활달하니까 나한테 뭐든 먼저 권해주고 주도적으로 이끌어주고 난 오히려 그런 점이 고맙지. 그때 전 이 남자라면 평생을 같이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의 개성을 장점으로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고마운 사람, 에너지가 너무 넘쳐서 탈인 저와 에너지가 조금 부족해서 아쉬운 오빠의 만남은 우연히 이루어졌으나 전 이게 운명이라고까지 생각했죠. 그렇게 전 장기간 교제를 이어갔고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저희 가게 고기를 좋아해 주신 덕분에 어느 날은 남자친구로, 어느 날은 손님으로 오면서 아빠나 다른 가족들과도 안면을 익혔어요. 엄마와 아빠 역시 왈가닥 딸내미라 누가 데려갈지 너무 고민이었는데 이렇게 멋진 청년이 데려가줘서 고맙다고 할 정도로 제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죠. 교제 3년 차의 남자친구는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5급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인터넷 썰들 보면 취준생, 공시생, 남친 생활비까지 대주면서 뒷바라지 다 해줬더니 성공하고 나니 조건 좋은 여자 선봐서 만난다며 여자친구를 헌신짝 버리듯 버렸다는 이야기들이 종종 보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 역시 그런 고민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에요. 저에 비교하면 남자친구는 정말 멋진 사람이 맞았으니까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늘 그랬던 것처럼 겸손함을 잃지 않았고 그런 남자친구는 고시생 남친 두느라 데이트도 자주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호화로운 선물도 못 해줘서 미안했어. 수진이 네가 말은 안 해도 가끔 서운한 적 있다는 거 나도 알고 있어. 이젠 내가 잘할게. 라며 오히려 저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무원 돼서 더 바빠져서 오히려 더 자주 못 만나는 거 아니야? 하고 농담조로 이야기하며 웃기도 했지만 남자친구의 그런 배려와 선함이 저를 더욱더 깊은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7년, 저와 남자친구의 사랑은 7년의 시간 동안 한결같이 변함이 없었고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언젠가 결혼할 것이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해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어디 가서 이렇게 나에게 꼭 맞는 사람을 또 만날까? 이 사람을 보내고 나면 다음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만난 지 7년째 되던 해,
이번엔 남자친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제 결혼할까? 뭐? 정말이야? 너의 20대를 다 가져가 놓고 모르는 척할 정도로 나 그렇게 경험 없는 놈 아니야. 너도 내가 힘들 때 지칠 때 늘 변치 않고 곁에 있어줬고 나 이제 직장생활 적응도 잘했고 순탄하게 가고 있잖아. 지금이 적기가 아닐까 해. 내 나이도 이제 30 중반인데 뭐 물론 네 생각을 존중해야겠지만 나 더 늦기 전에 너랑 결혼하고 우리 이세도 보고 싶어. 싫을 리가 없잖아. 오빠가 프로포즈 안 하면 내가 하려고 했다니까.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도 눈물 쏙 빼는 이벤트도 없는 수수한 청혼이었지만 정말 이 사람답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호화찬란한 걸 바란 적도 없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7년을 손님으로서 또 딸의 남자친구로서 봐온 부모님 역시 잘됐다며 축하해 주셨죠. 아버님, 저 수진이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제가 엄청난 재벌집 아들은 아니라 수진이를 대단한 호강은 못 시켜주겠지만 그래도 마음고생 몸고생 안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하루 이틀 본 사이도 아니고 뭘 그렇게 바짝 긴장을 해서 각을 잡아. 자네가 별로였으면 내가 애초에 만나지를 못하게 했겠지. 당연히 합격이야. 앞으로 우리 왈가닥 아가씨 잘 부탁하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유, 그나저나 제가 가게 경영에만 관심이 있고 집안일엔 도통 관심이 없는 애라 신부 수업 학원 이런 데라도 보내야 하나? 연만 걱정이다. 강서방 걱정하지 말게. 자네 장모는 요즘도 가끔 냄비를 태워 먹지만 뭐 그래도 문제없이 잘 살고 있으니까. 이가 진짜 어디 탄 냄비로 한 대 맞아 볼텨? 아이고 이제 이거 봐봐. 수진이가 제 엄마를 꼭 빼다 박았지. 응? 저희 부모님은 특유의 호탕함으로 이렇게 10분 만에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하지만 인생이 이렇게 쉽게만 풀릴 리가 있나요? 사실 남자친구가 행정고시에 합격할 때부터 저에겐 약간의 고민이 있었어요. 연봉이 대기업 임원급으로 높지는 않아도 평균을 웃도는 고연봉에 공무원이라는 정년이 보장된 안정된 직장. 솔직히 요즘은 공무원이 최고의 신랑감 신부감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에 반해 전 졸업 후에도 계속 아버지 사업을 도우면서 딱히 이렇다 할 직책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빠 가게 돕는 딸 이상의 포지션이 아니었으니까요. 물론 저희 집도 경제적인 여유는 어느 정도 있어서 아버지에게 월급조로 용돈을 두둑하게 받고 있긴 했으나 어디까지나 공식적으로 전 아직 취업 준비생에 불과했고 언젠가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제가 운영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어쨌든 아버지의 사업이지 제 사업은 아니었으니까요.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포지션인 저와 사회적인 성공을 거둔 남자친구의 간극이 느껴지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연애는 사랑이지만 결혼은 현실이니까요. 그리고 우려는 현실이 되어 다가왔죠. 전 그때서야 남친이 사실은 그동안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모님께 말씀드린 적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물론 행정고시 준비 기간도 긴 편이기도 했고 저 같은 경우 남자친구가 아버지 가게에 손님으로 자주 오기도 해서 자연스럽게 낯을 익혔기 때문에 서로 교제 중이라는 것도 숨기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오픈된 상태에서 만났다는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지 애인이 생겼다고 부모님한테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에 더는 미룰 수 없는 느낌에 부모님께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 무려 7년을 만났다는 사실,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결혼 약속을 했으며 예비 처가에는 허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두 이야기하고 왔다는 남자친구의 표정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부터 전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알았죠. 아버님께서 정육점을 운영하시고 너도 다른 직업 없이 아버님 사업체를 돕고 있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 긴 설명 없이 짤막한 팩트만 나열된 말이었지만 대충 분위기가 짐작이 되더라고요.
하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들이 젊은 나이에 7급도 아닌 5급 공무원인데 신부감 될 사람이 하급 공무원도 아닌 정육점 딸이라고 하면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거기에 남자친구의 집이 큰 부자는 아니었어도 아버님 역시 수십 년을 수학교사로 일해온 한마디로 공직자 집안이었으니까요. 저도 이제 30을 넘긴 나이, 그 정도로 세상 물정을 모르진 않았죠. 솔직히 말하면 축 처져서 의기소침해 있는 남자친구에게 처음으로 실망을 했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결혼을 약속까지 한 사이인데 문제 해결 의지 없이 하소연만 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진 않았죠. 하지만 처음에는 그런 면이 매력이자 장점으로 느껴졌던 것이 사실이고 저와는 반대인 부분이 편하고 마음에 들어 7년이나 만난 것이기에 당시 전 오히려 남자친구에게 순간이나마 실망을 느낀 저 자신에게 실망했어요. 오빠, 나 몰라? 오빠랑 나랑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봐. 내가 또 사교성 하나는 끝판왕인 최강 이성향 아니겠어? 나 지금까지 살면서 어른들한테 미운 털 박혀본 적 없는 거 오빠도 알잖아. 우리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 아이돌급 재롱둥이였다고. 응? 그러니까 나만 믿어. 내가 어머님 아버님을 위해서라면 넘어 보일 수 있다고. 봐봐. 이렇게. 전 그렇게 말하면서 휴대폰으로 신나는 뽕짝을 틀어놓고 춤추고 노래하는 신용까지 했어요. 예비 시부모님 마음에 들 수만 있다면야 각설이 타령이라도 못하겠어요. 영 울적해 보였던 남자친구도 그제서야 기분이 좀 풀렸는지 웃어주면서 그래, 우리 수진이는 어딜 가든 잘하는 최강 인싸니까 부모님도 너 만나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야 하며 절 믿어주었죠. 솔직히 자신이 있었다기보다는 워낙 마음이 여려서 사소한 것에도 불안해하는 남자친구를 안심시켜주기 위한 것이 더 컸어요. 또 제 인생 30년 패기와 용기 하나로 살아온 것도 사실이기에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불가능이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기도 했고요. 실제로 저의 추진력과 노력 덕분에 숱한 시행착오를 겪고도 아버지의 사업에 큰 보탬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고 경영을 하려면 배포와 용기가 가장 중요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고 제가 각오했던 것보다 더 혹독했습니다. 오죽하면 인생 30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오는 시련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으니까요. 예비 신랑과 저는 날짜를 상의해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어요. 아빠 가게에서 제일 품질 좋은 1등급 한우 선물 세트를 선물로 가지고 말이죠. 그것도 정말 아빠와 함께 고르고 골라 육질과 품질이 가장 좋은 고기를 고른 거였거든요. 하지만 가는 차 안에서 내내 예비 신랑의 표정이 좋지 않았고 저는 남자친구의 긴장을 풀어주려 무딘 애를 썼으나 오빠는 결국 집에 도착할 때까지도 거의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그 집에 도착해서야 예비 신랑이 그렇게까지 굳어 있었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결국은 왔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와 오길.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이거라도 받으세요. 저희 아빠 가게에서 제일 좋은 걸로 골라서 가져온 거예요. 어머머머머, 얘가 어디 이딴 비린내 나는 고기를 들이대. 우린 이런 거 줘도 안 먹으니까 가지고 썩 꺼져. 예비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면서 한우가 들어있는 선물 상자를 대문 밖으로 쓰레기 버리듯 집어 던지셨죠. 너무 기가 막힌 상황에 저는 멍하니 서 있기만 했어요. 정말 너무 어이없는 상황에선 말도 안 나온다더니 딱 그런 상태였죠. 제가 어머니와 같이 대문 앞으로 나오신 아버님은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예비 신랑을 나무라기 시작하셨어요. 에휴, 한심한 것. 네 엄마랑 내가 너 하나 번듯하게 키우자고 어떤 고생을 하고 살았는지 몰라? 그렇게 쇠가 빠지게 키워서 공무원 만들어줬더니만 응? 그 좋은 선자리 다 걷어차고 고작 만난다는 게 뭐? 정육점 딸? 이게 가당키나 하냐? 수준이 떨어져도 어느 정도껏 떨어져야지. 네 엄마 몸 안 좋다고 분란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헤어지라는 말 못 들었어? 아버지, 그래도 수진이가 잘해보겠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일 없다. 장우, 너도 애가 그렇게 물러터져서 앞으로 큰일 할 수 있겠어?
내가 똑부러지게 이야기하고 정리하라고 했어, 안 했어? 네 엄마 저렇게 화나게 만들어서 뒷수습 어떻게 할 거야? 그래, 뭐 이제 여자 생겼다고 아예 부모 안 보고 살겠다는 말도 나오겠구나, 어?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하세요? 예비 시아버지는 남자친구를 한껏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훑으시고는 그대로 들어가 버리셨고, 예비 시어머니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는 저를 향해 비웃는 것처럼 피식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말이 좋아 정육점이지. 솔직히 옛말로 하면 백정 아니야, 백정? 백정이 뭐야? 천민이잖아. 그것도 불가촉 천민. 거기에 그걸 부끄럽게 여기고 신분 세탁할 의지도 없이 아버지 사업을 그대로 물려받을 예정이라며. 아유, 남자도 아닌 여자 백정이라니. 내가 다 나쁘끄러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네. 사람 덜 된 건 집에 들이는 법이 아닌데. 아휴, 공부만 하고 살아서 저렇게 여자 고르는 눈이 없다니까, 우리 아들이.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의 말도 안 되는 모욕을 들은 전 한참을 멀뚱히 서 있기만 하다가 겨우 정신을 추스리고 예비 신랑에게 물어봤어요. 오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난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 그게 사실... 일단 차에 타고 이야기하자. 차에 탄 예비 신랑은 자기도 부모님의 마음을 돌리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설득을 했으나 실패했고, 아예 찾아오지도 말고 결혼할 거면 인연을 끊자고까지 하면서 완강하게 나오는 부모님을 어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야지.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 갑자기 찾아올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강구했을 거 아니야. 너 안 그래도 많이 속상해하고 있는데 내가 말하기가 어려워서. 오빠가 우유부단하게 말 못하고 시간 질질 끄는 바람에 내 상처만 더 커졌다고 윽박이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의기소침해 있는 모습을 보니 또 대놓고 뭐라고 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쯤 되니 솔직히 저도 마음속에서 소위 말하는 현타가 오기 시작했어요. 예뻐 보이던 모습이 못나 보이기 시작하면 관계의 끝이 보이는 거라고 하잖아요. 예비 시부모님의 저런 태도가 화나고 상처받는 것에서 1차적인 현타가 왔고, 전에는 장점으로 보이던 예비 신랑의 마음 여리고 강단이 모자란 성격이 슬슬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와 예비 신랑은 1년, 2년이 아닌 무려 7년이나 만나온 사이였고, 고작 이런 일로 의지가 꺾일 만큼 제가 성격이 여린 사람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아직은 결혼을 포기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학생이고 남자친구는 행시생이던 시절부터 뭐 되게 가난해서 밥 한 끼를 못 먹는 그런 사정은 아니었어도 나름의 고충과 힘듦을 공유하면서 보냈던 세월은 이 정도로 끝내기엔 너무나도 돈독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으니까요. 오빠,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설마 포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아버님은 둘째치고 어머님이 저렇게 고집 세우고 나오시면 꺾기 힘들어. 아직까지 어머니 고집 꺾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그게 좀 걱정이야. 수진이, 너 마음고생 너무 심하게 할 것 같아서. 내가 나만 믿으라고 그랬지? 내가 대학 때부터 가게 영업 뛰면서 보낸 10년 세월을 허투루 보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이겠어. 그때 그 회의적인 예비 신랑의 표정을 보고 이 결혼은 텄구나 하는 것을 제가 미리 눈치채고 거기서 그만뒀어야 하는데, 참 저도 사랑에 눈이 멀어 현실을 못 봤던 거예요. 물론 여장부 기질이 넘쳐났던 전 당시엔 여린 내 남자 내가 안 지키면 누가 지키겠냐는 패기 넘치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요. 첫 만남은 엉망이었지만 계속 얼굴을 비추며 좋은 모습을 보이면 언젠간 마음을 열어주시겠지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생글생글 웃는 낯으로 자주 얼굴 뵙고 구박에 굴하지 않고 잘하는 모습 보이면 언젠간 인정해 주시리라 생각했죠. 또 저희 아버지 사업에 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선입견도 옛날 분들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렇게 살다 보면 서서히 인식도 좋아지고, 또 그렇지 못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대놓고 무시하는 면은 옅어지겠지 않겠나 싶어서요. 결심을 굳힌 전 매일같이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어떤 날은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동네 시끄럽다고
어쩔 수 없이 열어주시기도 했죠. 굳게 닫힌 철문이 한 번 열릴 때마다 예비 시부모님의 마음의 문도 1cm씩 열리는 것 같아 어찌나 설레던지요. 네, 맞아요. 머릿속이 꽃밭이라 정신 못 차리고 있었던 거죠. 어머, 설거지가 많이 쌓여 있네요. 마침 제가 잘 왔네요. 집안일은 제가 깨끗이 해놓을 테니 어머님께선 앉아서 우아하게 커피 한 잔 드시고 계세요. 오늘은 모처럼 날씨도 좋은데 대청소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 할 테니까 어머님께선 감동만 해주세요. 전 이런 식으로 거의 매일 출근 도장을 찍으며 며느리 노릇을 자처했어요. 처음엔 대놓고 인상을 구기던 어머니도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니 인상도 좀 덜 쓰시는 것 같고 싫은 소리도 점점 안 하게 되셨죠. 오히려 저에게 이것저것 말도 먼저 걸어주시고 제가 가면 이런저런 도움 요청도 먼저 하시고요. 하지만 어머니의 그 태도 변화가 저를 며느리로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집안일 하러 온 식모를 대하는 듯 하는 것뿐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절 아들의 신부감으로서 인정하기 시작해서 유해지신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매일 보는 가정부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모처럼 아빠에게 좋은 고기를 받아 예비 시부모님께 요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스테이크용 고기와 양념갈비용 고기를 가지고 가 숙성시키려고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기웃거리시더니 가까이 다가와 말을 거시더라고요. 기분이 좋은가 보다.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이 고기가 진짜 품질 좋은 고기거든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맛있게 드실 생각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서. 원래 요리는 맛있게 먹어주는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참, 아빠께서 두 분께 가져다 드리라고 이베리코도 챙겨주셨어요. 이건 냉동하면 맛이 떨어지니까 냉장해 주셨다가 내일 구워두시거나 아니면 제가 내일 와서 요리해 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평소처럼 저 혼자 조잘조잘 떠들며 주방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평소 같으면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시고 거실에서 드라마 시청을 하며 차나 홀짝이시던 분이 그날따라 주방 앞에 서서 절 빤히 바라보시더라고요. 한참을 그러더니 대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참 너도 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넌 벨도 없고 자존심도 없니? 그제서야 예비 시어머니가 하고자 하는 말의 뉘앙스를 알아챈 전 우뚝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동안 저의 정성으로 제 진심이 통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기는 개코나 속이에 경일 끼었던 거죠. 아니, 속이에 경을 읽어줘도 제 눈앞에 있는 사람보다는 잘 알아들을 것 같았습니다. 저의 싸하게 식어가는 표정을 봤는지 못 봤는지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망발을 쏟아내셨죠. 하긴 백정짓는 장사치 짓이나 하면서 살려면 페리 뭐고 자존심이 뭐라니. 먹고 살려면 그런 건 개나 갖다 줘야지. 그치? 그래도 전 여기서 얼굴 굳히면서 진심으로 화를 냈다가는 완전 쫑이라는 걸 모르지 않아서 최대한 참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다음 발언은 아무리 저라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베어 먹지를 못한 천것들이 다 그렇지 뭐. 천것한테 나고 자랐으니 네가 뭘 보고 배웠는지 뻔한 거 아니겠니? 아이 뭐 태양물 먹었다고 다 지식인인가? 천한태생은 어떻게든 숨길 수 없다는 게 진리라니까. 천한태생이라니. 어머니,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세요? 어머 얘, 눈을 왜 그렇게 떠?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네가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알랑방구 끼는 소리에 내가 일일이 반응 안 하니까 진짜 널 무슨 며느리로 대우해주기라도 할 줄 알았어? 어머 얘, 아무리 꿈은 크게 가지라지만 추제껏 꿔야지. 꿈도 지나치면 망상이야. 알았니? 열이 뻗쳐 말대꾸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저에게 예비 시어머니가 결정타를 날리시더군요. 정말 머릿속에서
KO 하고 종이 댕댕댕 울리는 기분이었지 뭐예요. 그때 생각하면 진짜 아직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처럼 아찔합니다. 다시 생각해도 열이 받아서요. 너 하는 걸 보니까 네 애미애비한테 뭘 배우며 살았을지 뻔하지. 손이며 옷이며 온 집안에 짐승 피냄새로 가득할 거고 천껏 일하며 어떻게든 먹고 살아보자고 남들에게 굽실굽실 비굴하게 고개나 조아리며 살았겠지. 5급 공무원 사모님이 너처럼 천껏 해를 내서야 되겠어? 어디 사교 모임이라도 나갈 수 있겠느냐 말이야. 어? 그랬다간 다들 널 초대객이 아니라 일하는 메이드일 줄 알걸? 그러면서 예비 시어머니는 피실피실 실성한 사람처럼 쳐웃기 시작하더군요. 전 깊이 한숨 들숨 날숨을 내쉬면서 그래도 어른인데 윽박은 지르지 말자 하고 눈을 꼭 감고 참 흘린을 4444개쯤 쓴 뒤 물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닿고 저벅저벅 앞으로 걸어나갔죠. 평소라면 호들갑에 가까울 정도로 살갑게 웃으면서 말하던 애가 인생을 팍 굳히고 가타부타 말도 없이 다가오니 예비 시어머니도 뭔가 이상한 걸 느끼긴 하셨는 모양인지 절 비웃던 행동을 멈추고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주방 일을 하다 말고 거실로 나간 전 소파 밑에 내려둔 가방에서 주섬주섬 종이 뭉치 하나를 꺼내선 다시 주방으로 걸어갔어요. 예, 너 이제 정신도 좀 오락가락하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그 째지는 목소리를 더는 듣고 싶지도 않아서 일부러 식탁 위에 정말 퍽 소리가 나게 그 종이 뭉치를 올려놨어요. 정말 순간적으로 너무 세게 쳐서 식탁 쪼개지는 거 아닌가 하고 그 와중에도 조금 움찔했을 정도였다니까요. 그야말로 그때의 전 뚜껑이 열려버린 상태였으니까요. 눈앞에 있는 사람이 부모님 뻘이 아니었고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그날 진짜 피봤을 겁니다. 다른 건 제가 다 참아도 제 부모님을 모욕하는 것만큼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머, 이게 무슨 짓이야? 이거 보세요. 뭐? 너 지금 나한테 감히 명령조로 말하는 거니? 숫자는 읽을 줄 아시죠? 이거 보시라고요. 과연 우리 부모님이 당신 같은 사람이 감히 무시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맞는지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죠. 아니 얘가 진짜 광경병이라도 걸렸나? 이게 대체 뭔데 그래? 시어머니는 저를 정신 나간 사람 보듯이 위아래로 훑으면서도 조금 전 보인 저의 괴력에 겁을 드시기라도 하신 건지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다가와 슬쩍 제가 꺼내놓은 종이 뭉치를 겼는지라더니 뜨악한 표정으로 종이가 구겨질 정도로 꽉 움켜쥐고 눈앞에 바짝 들이댄 상태로 입까지 떡 벌리지 뭡니까? 가짱고 웃겨서 진짜 인생 개그샷으로 사진 한 장 남겼어야 했는데 너무너무 아쉽네요. 이게 뭐야? 잘 배우고 고상하신 분이니까 그게 뭔지는 아시겠죠? 기업 매출 보고서예요. 작년 한 해 아버지 회사 매출액을 기록해서 정리한 보고서죠. 1년 매출액이 500억? 이거 위조 아니야? 위조라뇨. 제가 그런 짓을 어떻게 해요?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무식한 청것이라 그럴 능력도 없을 텐데. 못 믿겠으면 인터넷에 회사 이름 쳐보세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후다닥 자기 휴대폰을 집어 인터넷에 검색해보고는 휴대폰을 한 번 보고 저를 한 번 보고 매출 보고서를 한 번 보고 그걸 10분 동안 무한 반복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저희 아빠는 정육점을 하나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전국 체인을 가지고 있는 육가공 브랜드의 오너셨어요. 할아버지 때까지야 그냥 동네에서 잘 나가는 정육점 수준이었던 건 맞지만 아빠가 항상 저에게 말씀하시던 경영 트렌드라는 것을 아빠는 몸소 실천하셔서 사업을 확장하고 브랜드화하셨거든요. 전국에 유통되는 가공육의 대부분이 저희 아빠 회사에서 나온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크게 몸집을 부풀렸고 가공육은 원재료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익숙치 않은 이름이어도
식품업계에선 이미 인지도도 품질도 알아주는 유가공기의 대기업으로까지 불렸으니까요. 제가 그동안 이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한 번도 하지 않은 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건 아버지의 회사지 제 회사가 아니었고, 유년 시절 저의 집안 배경만 보고 이용하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기에 경계하는 것도 몸에 배어 있어서도 있었어요. 식날짜를 잡으면 공개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될 줄 저라고 알았겠나요 뭐. 세상에, 1년 매출액이 500억이라니. 시어머니는 후들후들 떨리는 다리를 추스리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시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경악하고 놀랄 일인지 아예 바닥에 오줌까지 살짝 지리신 모양이었습니다. 저기 수진이라고 그랬지?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모질게 굴었던 것 같구나. 아유, 그래. 요즘 같은 세상에 직업의 기천이 어디 있어? 응? 수진이 너도 경영학과 나와서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는다니.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CEO가 여기 있었네. 순식간에 태도를 바꾼 모습에 그냥 헛웃음만 나왔죠. 어머, 어디서 지린내가 나네? 이거 참, 대소변도 제대로 못 가리시는 거 보니까 아직 사람이 덜 되셨나 봐요. 어쩌나 우리 집 개들도 대소변은 잘 가리는데. 아니, 수진아, 그게 그러니까. 어디서 개 짖는 소리가 나네. 아무튼 아주머니, 사람 덜 된 건 드리는 게 아니라고 그러셨죠? 저도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오빠 오면 꼭 전해주세요. 아시겠죠?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멍 때리고 있는 그 아줌마를 향해 전 한껏 비웃으며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동안 제가 수십 번을 마주해야 했던 그 조롱 가득한 미소 말이에요. 그쯤 되니 솔직히 예비 신랑에게도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사람 면전에 대놓고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없는 데선 얼마나 더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 신랑에게는 자신의 신부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도 의지도 능력도 없었던 거예요. 늘 우물쭈물하며 제대로 말 한마디를 못하는 그 모습이 인자함이 아니라 드센 어머니에게 눌려 살았던 소심함 탓이라는 걸 깨닫고 만 거죠. 전 그 길로 남자친구에게 카톡으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대개 어머니께 듣고 나에겐 더는 연락도 하지 말라고요. 메시지를 읽자마자 전화를 했기에 아예 차단까지 먹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속물 같은 아줌마는 포기를 못하겠는 모양이더라고요. 일주일인가 있다 저희 아빠 가게까지 굳이 찾아오셨지 뭐예요. 물론 그간의 사정을 다 저를 통해 들었고 파혼 사실까지 알고 있는 아빠가 그냥 넘어갈 리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사돈, 제가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감히 귀한 따님을 몰라보고 수진 씨 우리 집안 며느리로 보내만 주신다면 정말 평생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살겠습니다. 그 아줌마는 아빠 가게까지 찾아와서 이런 헛소리를 주구장창 늘어놓으며 굽실댔고, 일하시다 말고 그 아줌마의 헛소리를 곰곰이 들으시던 아빠가 갑자기 평소엔 쓰지도 않는 현란한 손기술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가끔 손님들에게 팬서비스 차원에서나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사실 아빠가 워낙 우락부락한 인상이신지라 그냥도 겁먹는 손님들이 많은데 거기에 흉흉한 표정으로 커다란 정육칼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니 모르는 사람이 보면 후덜덜할 수밖에 없었죠. 역시나 그 아줌마도 잔뜩 겁을 집어먹고 벌벌 떨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아유, 어째 내가 소시 쪽에 시골에서 돼지 잡던 실력 한번 보여줘. 내가 또 칼출하면 기깔나게 잘 추는데. 에? 당장 꺼지지 않으면 아주 그냥 여기서 지옥을 맛보게 해줄 테니까 썩 꺼져. 아이고, 사람 살려, 아이고. 그 아줌마는 진짜 꽁지가 빠져라 도망갔습니다. 아빠와 저 그리고 그 장면을 지켜보던 다른 손님들까지 어찌나 배를 잡고 웃었던죠. 제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속상해하셨던 아빠도 그날은 통쾌하셨는지 모처럼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팍팍 주다가 엄마에게 잔소리까지 바가지로 들으셨지 뭐예요. 그날 이후 찌질하게 연락 오던 구 남친과 그 아줌마는
두 번 다시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정말 결혼하기 전에 콩깍지가 벗겨져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우유부단한 마마보이 기질을 계속 매력이라고 믿고 있었다면 결국 전 씨월드의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울적한 삶을 살고 있었겠죠. 사실 전 작년 가을에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한동안은 남자라면 지긋지긋해서 연애 생각이 없었거든요. 부모님도 그냥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하셨을 정도였으니까요. 7년의 연애, 후폭풍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하지만 전 늘 그랬듯 밝은 생각과 불굴의 의지로 후회를 모두 털어내고 훨씬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제 이상형이 늘 그랬듯 차분하고 다정한 사람이지만 그 찌질한 구 남친과는 달리 중요한 순간에는 강단 있는 멋진 남자예요. 그런 남자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실례일 정도로 말이죠. 남편은 요식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업계 지인인지라 부모님과도 연이 있고 또 제가 사업을 물려받는 것을 누구보다도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에요. 아빠의 사업도 승승장구하고 있어 정육식당 체인을 낼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아마 정육식당이 런칭하면 본점은 제가 도맡아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족의 행복과 번영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이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 모두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